결국 런던에 남은 마지막 퍼즐마저 조각나버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10년 세월을 함께 피와 땀으로 적셨던 영혼의 단짝 벤 데이비스. 그가 지금 런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브라질의 18세 유망주 소유자를 영입하기 위해 254억 원을 던지며 10년 헌신한 부주장 데이비스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별 뒤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하는 소름 돋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데이비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유럽의 명문 클럽이 아닌 태평양 너머 미국 LA였습니다. 흥민아, 내가 간다. 오늘 우리는 254억 원에 팔려나간 토트넘의 의리와 손흥민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LA에서 다시 쓰여질 두 남자의 위대한 우정의 이막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적 시장의 황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던진 한마디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소유자가 토트넘으로 갑니다.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54억 원. 토트넘은 브라질 산토스의 18세 신성 소유자를 영입하며 리빌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소유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트넘이 내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팀의 살아있는 역사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2014년 입단 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몸을 던졌던 부주장이 고작 18살 소년의 자리를 위해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그나마 라커룸을 지탱하던 마지막 정신적 지주마저 차갑게 내팽개쳐진 상황. 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단 3경기에 출전하며 벤치를 지켰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토트넘을 원망하는 대신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마지막 소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등 유럽 클럽들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데이비스의 마음은 이미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있는 LAFC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전율했습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진짜 우정의 상징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 손흥민의 부모님과도 격에 없이 지내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일한 동료가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런던에서 손흥민이 떠날 때 벤치에서 눈물을 훔치던 데이비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잔디 위를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30년까지 손흥민이 뛸 것이라는 권경원의 예언처럼 데이비스 또한 그 여정을 미국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이제 LAF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토트넘의 멀티버스가 되려 합니다. 이미 손흥민이 13경기 12골로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등 뒤를 가장 잘 아는 데이비스까지 합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히 이것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 대적할 유일한 대항마의 완성입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을 불러 모아 왕국을 건설했듯 손흥민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 데이비스와 함께 미국 축구의 정상에 서려 합니다. 바로 어제 런던의 훈련장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데이비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친구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LAFC 스타디움. 그곳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데이비스가 마무리하거나 데이비스의 헌신적인 수비 뒤에 손흥민이 역전골을 터뜨리는 장면.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에 밀려난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우정의 위대한 역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4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 10년 우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균열을 우정이 어떻게 다시 메우려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를 버리고 유망주를 얻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구단의 영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LA는 이제 손흥민과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품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흥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런던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찾아 LA행을 선택하려는 벤 데이비스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의 이 비정한 숙청과 LA에서 제외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축구계가 단 하나의 이름을 연호하며 경악에 빠졌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2월 22일 개막전을 앞두고 던진 한마디가 스포츠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동료들에게 극비리에 전달한 손흥민 경기령의 실체와 지난 시즌 중반 합류만으로 MLS의 판도를 바꿔버린 손흥민의 경이로운 활약상, 그리고 역대 최고 GOAT라 불리는 메시가 왜 그토록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리스펙을 보냈는지 오늘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축구 팬들은 2월 22일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MLS 역사상 149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신들의 전쟁. 바로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LAFC의 손흥민이 맞붙는 역사적인 개막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앞두고 메시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것으로 유명한 메시가 나의 마지막 커리어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손흥민이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를 띄워주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메시가 왜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한 손흥민의 활약을 보며 밤잠을 설쳤는지, 그리고 마이애미 라커룸에서 유출된 기밀 보고서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선수가 오직 대한민국 캡틴을 위해 은퇴를 번복할 만큼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 전율 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시즌 중반 손흥민 선수가 LAFC의 유니폼을 입고 미국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현지 매체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의 강도 높은 일정을 뒤로하고 휴식을 위해 미국에 왔다며 그의 활약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경기도 허투루 뛰지 않았습니다. 데뷔전에서 터뜨린 환상적인 30m 장거리 가마차기 골은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의 잔디를 뒤흔들었고 6만 관중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하반기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MLS 득점 순위를 단숨에 갈아치우며 왕의 귀환이 무엇인지 명백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활약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공포스럽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 내부에서 유출된 이른바 손흥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메시는 동료 수비수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가속을 붙이는 3초 동안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그를 막는 것은 수비 전술이 아니라 오직 신의 가호가 필요한 일이다. 보고서의 세부 묘사는 더욱 정교했습니다. 메시의 날카로운 눈빛은 손흥민의 양발 사용 능력과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기하학적 움직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경기 전체의 템포를 지배하는 파괴자다. 메시의 이 경고는 마이애미 수비진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훈련장의 정적 속에서 동료들은 메시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번 개막전이 얼마나 처절한 사투가 될지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스포츠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 품격에 대해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메시는 말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스타를 만났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도 그토록 겸손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는 호랑이처럼 포효하지만 밖에서는 모든 이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것은 명백히 축구가 가르칠 수 없는 그만의 위대함이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유럽의 레전드들도 일제히 가세했습니다. 지네딘 지단은 메시가 누군가를 동경한다고 말하는 것은 펠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놀라워했고, 티에리 앙리는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선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메시는 자신이 2026년까지 커리어를 연장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손흥민과의 재대결을 꼽았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소년이 된 기분이었다. 그와 함께 피치 위를 달리는 것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꿈과 같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GOAT가 대한민국에서 온 캡틴을 자신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 축구 역사가 써내려간 가장 화려하고도 웅장한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메시와 손흥민 사이에는 이미 2월 22일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비밀 약속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식인 유니폼 교환입니다. 보통은 후배 선수들이 메시의 라커룸 앞에서 유니폼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손흥민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시즌 개막전 유니폼은 반드시 당신과 바꾸고 싶다. 이에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품격 있는 미소와 함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레오, 당신은 나의 영웅이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나는 당신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유니폼은 승자의 전리품으로 나누고 싶다. 그 순간 메시조차 손흥민의 투지에 감탄하며 과연 손흥민답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경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월 22일 개막전을 위해 비시즌 기간에도 하루 8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며 메시가 보낸 리스펙의 실력으로 응답하기 위해 칼을 갈아왔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집약된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오직 메시의 마이애미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뿐이었습니다. 두 거인이 나누는 이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경쟁은 이제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인류 스포츠 역사상 가장 품격 있는 신들의 대화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운명의 2월 22일 LA의 밤하늘 아래에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산과 그 산을 넘어서려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도전자의 만남. 메시가 왜 손흥민을 내가 미국에 온 유일한 이유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그 답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정점에 오른 한 남자의 실력과 그 실력을 뒷받침하는 겸손이라는 위대한 인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전율 돋는 여정의 결말이 무엇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월 22일 메시의 심장을 뚫고 승리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신다면 댓글로 뜨거운 응원을 남겨주세요.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힘이 나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앞에서 끌어준다면 권경원 같은 단단한 방파제들이 뒤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경원은 말합니다. 경험 많고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북중미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뽑히지 않아도 원망 대신 준비를 선택하는 권경원. 그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북중미를 넘어 손흥민과 함께 그려갈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한 득점왕과 MVP에만 열광합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의 기적을 완성한 것은 손흥민의 질주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쳤던 권경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천원의 정보가 팔리고 루머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권경원 같은 베테랑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국가대표에 들지 못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든 나갈 준비는 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배웁니다.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권경원이라는 이름의 방파제가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뛸 수 있을 거라는 권경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는 이 베테랑의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